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춘천오늘입니다. 청소년기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배움터에서 자신만의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며 차가운 편견 대신 따뜻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강만식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강만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현재 이끌고 계신 센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꿈드림입니다. 꿈드림 센터, 이 대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별칭입니다. 꿈과 영어 단어 드림을 합한 합성어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기관명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대전광역시로부터 저희 가톨릭 대전교구 청소년국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막연하게 비행 청소년이다. 네, 이런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제 센터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어떤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전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사회에 저희들이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편견이고요. 확증 편향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 이야기만 들으면 학교를 그만둔 귀책 사유가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는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근데 성평등가족부에서 2년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유들에 의해서 그만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비행 청소년이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니던 때 뭔가 그런 아이들로 보는 건 굉장히 편견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체적이고 학교를 그 나이에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의 오히려, 어른들도 하기 힘든 그 수많은 고심 속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체적이고 일정 기간만 조금 지나고 나면 굉장히 활발하고 자존감도 자기 효능감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결정과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얼마나 있나요? 대전 지역에요? 대전 지역에는 지금 2023년도에 대전 사회서비스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는데 추정하는 방식 준거가 이렇게 확실히 공증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 5,800명에서 약 8,500명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네. 지금 1년에 초중고 대전광역시에서 초중고 학생 중에서 그만두는 청소년들은 1,400명에서 1,500명 사이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마다의 주체적인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사연을 가지고 있고 또 성장통도 있었을 텐데 공교육의 울타리, 학교를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엔 또 얼마나 막막하고 불안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 그 하루를 이제 어떻게 채워가게 되는 건가요? 그만둔 이유만큼이나 지내는 모습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기는 대학교처럼 모든 게 자율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공동 그 채팅방에다가 네.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게 되고 희망하는 아이들 모집 공고를 내게 되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제 필요한 과목, 필요한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다 선택이네요. 아이들의 선택. 네, 맞습니다. 네. 검정고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목별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자기 필요한 과목만 다 듣고 싶은 아이들은 다 듣고 필요한 과목만 필요한 시간에 와서 들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것도
네. 이제 개소를 하게 되면 호응도가 높아서 금방 종료되는데 네. 7명 모집하게 되면 7명이 금방 이렇게 마감될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참여도가 굉장히 자기들 재능에 따라서 흥미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달라지게 됩니다. 학업도 본인이 이제 필요한 만큼 하고 맞습니다. 여러 네. 활동도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맞습니다. 하는 네. 거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요. 지역 내에 외부 자원과 적극적인 이제 연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네요. 제가 독립된 센터로 개소하고 나서 가장 역점을 둔 게 지역 자원과의 연계인데요. 이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만큼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한 기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기관과 같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거 조금 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훌륭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도 협소하고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시 산하기관, 또 교육청 산하기관, 또 공공기관들, 네. 대학들, 기업체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계를 많이 만들려면 바쁘시겠습니다. 그냥 발품을 좀 많이 팔고요. 네. 저희 센터에 대해서 또 밖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아이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어떤 후원을 또 지원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리고 또 시에서 뭐 여성가족 청소년과에서 또 교육청의 또 중등교육과나 미래생활교육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못하지만 저희들 자원으로서 좀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들과 센터장님이 함께 해오신 지 이제 얼마나 몇 년째 되셨어요? 90년 대학교 사범대 졸업하고부터니까 예. 한 37년 횟수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교직에 계셨던 예, 교직에 거예요. 있었습니다. 예. 그럼 교직에 계셨다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지금 이제 센터 개소하면서부터 와서 5년째 지금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예. 센터에 오셔서도 그러니까 교직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제자들을 이제 배출을 네. 하셨을 거잖아요.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또 제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여기서도 훌륭한 대학에 가고 작년에 홈스쿨링해서 중학교 과정을 여기서 했던 친구들은 서울대 의대까지 합격하고 멘토링한다고 센터를 찾아왔지만 그런 친구들도 기억이 나지만 그 나이 때 학교를 사실은 그만둔다는 결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아이들한테는 큰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한껏 위축되었던 친구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선생님들이 격려와 지지 속에서 얼굴이 밝게 이렇게 피어나고 조금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고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볼 때 또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다니면서 센터를 또 인사차 이렇게 들렸을 때 굉장히 보람이 네. 큽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학업적인 뭐 그런 결과를 다 네. 떠나서 밝아지는 아이들, 맞습니다. 네. 성장하는 아이들이 기억이 많이 맞습니다. 남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참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는 이게 자체 센터가 있지만 중구, 동구, 대덕구에는 그러니까 구 단위의 센터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다 도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이제 광역 이렇게 위계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광역센터하고 시군구 센터로 구별되게 돼 있는데 광주가 저희 대전과 인구 규모가 비슷합니다. 네. 광주는 대전과 똑같이 5개 구가 있어서 5개 구에 1개 센터가 있고 다 있어요. 예, 허브 기능을 하는 이제 광역센터가 있는데 네. 지금 법률이 시행된 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11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대전만 16개 시도 중에서 대전만 유일하게 지금 구마다 센터가 없어서 서구하고 유성구 센터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가 중구, 동구, 대덕구 아이들을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센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람도 굉장히 느끼고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의 불편감, 접근성, 그렇죠. 센터에 접근, 예를 들어서 뭐 신탄일 아이들이 센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1시간 버스 타고 1시간 오는 상황에서는 아, 그래요. 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을 바로 집적 서비스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예. 아쉬운 면이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11년 동안 또 그게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까 성평등 가족부나 네.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이게 시비와 또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가 전제 조건이어야 예, 되는데 예.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또 현장의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9단위의 센터 학중이 대전 안에서도 꼭 하루빨리 반드시 필요하다고 됐으면 생각합니다. 예. 합니다. 제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해야 할 텐데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꽃피우고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앞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센터에서 인식 개선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다고요. 네네. 뭐 대전시에서 이렇게 광고, 지하철에 광고를 낼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각 3개 센터가 다 응모를 해서 순차적으로 지하철에 이제 학교박센터도 홍보를 하고 네. 또 은흥정이 거리 같은 데서 아울리치도 해서 저희 센터에 대해서 알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중단 업무를 담당하는 초중고 선생님들이 모셨을 때 저희들이 가서 센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했지만 사회 선생님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적지 않은 숫자가 학교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편견 같은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의 교육 통계 서비스를 보면 네. 이 아이들을 표현할 때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통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고지 곧대로 들으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마치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학업을 그냥 포기한 대표적인 아이들로. 네. 대표적인 아주 그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언어고요. 이 아이들의 뭐 세계센터에서 1년에 140명씩 대학교를 갑니다. 한 번도 학업을 중단한 적이 없고요. 네네. 학교를 중단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을 마치 뭔가 이상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은 정말 편견이고요. 그냥 많은 훌륭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학교를 잠시 이제 중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제 반가운 법적 소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현장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이제 간담회 준비를 무척 바쁘시다라고 들었는데 이 법안이 그러니까 교사들과 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중요한 건가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고요. 작년에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회의원님들과 또 청소년 기관의 수련시설, 회복지원시설, 사회복지지원시설, 저희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같은 데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4월 28일 날 올해 청소년 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됐고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전국 센터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에 이제 참석해서 네. 그 시행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좀 개진했습니다. 왜 법률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법률 속에서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청소년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신분 보장이라든가 예. 안정성 이런 거에 확보되어야지만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바쁘게 활동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뭐 편견이 있다,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직면해야 하는 가장 높은 현실적인 장벽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또 아이들에게 어떤 지지대가 돼줘야 할까요? 좀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제가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사회적 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편견 없는 이 아이들을 똑같은 청소년의 한 조각으로 보고 격려와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진로 장벽, 이들 앞에 놓이는 진로 장벽이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사실은 진로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라든가 체험 기회라든가 활동 기회가 정말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하는 것도 그런 장벽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활동 연계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아이들한테 똑같은 청소년의 한 부분으로서 지지하고 장벽들을 헤쳐나가서 이 아이들이 좀 자기 효능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밖에서 많은 지지, 뭐 대학이라든가 뭐 기업체라든가 많은 후원 기관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목표나 계획 가지고 계신 거 간단히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 서구, 유성구 또 저희 대전광역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아이들한테 언제나 그냥 지나가도 들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학교보다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사회성도 기르고 각종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검정고시도 합격해서 자기 삶에 좀 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거 놓치고 갈 뻔했습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인터넷에 치면 다 위치가 나오고요. 저희 광역시 센터는 청소년 위켄 센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 이용해봤을 그런 시설의 6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중앙시장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센터는 월평동에, 그다음에 유성구 센터는 충남대학교 대각선 맞은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뭐 어느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지도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인 아이들, 이 아이들의 발걸음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격려 함께 해야겠습니다. 충청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